안녕하세요. 영어 교육을 가이드해드리는 효림파파입니다. 오늘 제가 다룰 주제는 아이가 자기 실력보다 자기의 영어 수준보다 높은 영상만 계속 좋아하고 보려고 하는 이 현상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드리려고 합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그 해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한번 가볼까요? 제가 제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의 영어 노출 환경 조성에 대해서 종종 글을 올리곤 합니다. 그런데 그 댓글에 이런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선생님, 그럼 아이들이 보고 싶어하는 영어 영상을 마음대로 보게 놔둬도 괜찮은가요? 시크릿 주주, 디즈니 영상 같은 말도 빠르고 화면 전환도 빠른 영상들이요. 현재 안개비처럼 영어책 영상만 보고 있는 7세, 9세입니다. 영어 수준에 맞는 영상을 반복해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아이들이 좋아하는 영상은 회차가 너무 많아서 반복이 거의 되지 않고 저희 아이들은 아이들의 영어 수준보다는 내용 수준에 맞추기를 좋아하는 듯 합니다. 이런 댓글이 하나 있었고요. 또 다른 댓글은 선생님, 그럼 이제 노출한 지 3개월 된 아이가 턱없이 어렵고 빠른 영상이라 간이 전혀 맞지 않는데 자꾸 맛있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도 계속 줘도 되는 걸까요? 이렇게 아이 자신의 수준보다 훨씬 더 어려운 영상만 보려고 할 때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을까요? 일단 먼저 제가 예전에 찍은 영상인데요. 영어 영상 시청 시 꼭 지켜야 될 건 4가지를 위에 카드로 걸어두겠습니다. 혹시 안 보신 분들이 계시면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부모님께서는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아이의 영어 노출 초기에는 아이가 아주 잘 이해할 수 있는 그 영상과 소리가 아주 잘 의미가 매칭이 되는 그런 이유식 같은 그런 순한 프레임도 느리고 그런 영상을 꾸준하게 반복적으로 보면서 영어를 차곡차곡 쌓아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이의 수준에 꼭 맞는 그런 영어 영상을 찰떡같이 잘 보는 아이들도 있고요. 지금 여기 사연처럼 잘 안 보는 아이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부모님께서 보시기에는 분명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으면 이건 분명히 아직까지 내 아이가 이해를 못할 텐데 아이의 수준보다 분명히 높은 영상인데 이렇게 해서 시간만 낭비하는 것은 아닌가, 영어 영상으로 영어를 습득하는 건 좋은데 결국 아무 소득이 없으면 어떡하지? 라는 의문을 가지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의문을 가지시게 되면 일단은 조바심이 많이 생깁니다. 내가 시간 낭비를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해서 다른 아이들보다 많이 뒤처지면 어떡할 것인가, 제대로 영어를 습득하지 못하는 건 아닌가 라고 많이 생각하시게 되죠. 자, 그러면 접근법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부모님께서 생각하셨을 때는 영어 말이 아주 빠른 그런 영상, 아이의 수준이 맞지 않는 그런 영상을 아이가 잘 보고 있는데 분명히 이해를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아이는 생각보다 이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영상에 나오는 내용의 100%는 아니지만 주인공의 이름, 눈에 띄는 동작들, 귀에 팍팍 꽂히는 사물명이나 그런 명칭들은 아이가 이해를 하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처음에 이해도를 따지자면 한 30%에서 50% 그 정도 사이가 되지 않을까요? 혹은 그거보다 살짝 더 낮을 수도 있고 조금 더 높을 수도 있겠죠. 그 정확한 이해도를 부모의 입장에서 측정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굵은 흐름을 파악하기는 충분할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보는 것입니다. 아이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만약에 이해가 안 되면은 안 보려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히 영상이 재밌어서 계속 그것을 하루에 1시간 혹은 2시간씩 보고 있다? 그러기에는 너무 지루한 시간입니다. 한 하루 이틀 정도는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정말 하나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한 달, 2달을 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아이 입장에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분명히 우리말 영상이 있는데, 분명히 내가 아주 잘 이해할 수 있는 우리말 영상이 떡하니 존재하는데 정말 하나도 이해할 수 없는 영어 영상을 아이가 재밌다고 보려고 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말 영상을 더 강하게 요구하거나 혹은 영어 영상을 잘 보고 있다면 아이가 그래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단 아이가 영어 영상을 잘 보고 있다면 그냥 두시면 됩니다. 속으로 감사한 마음을 가지시고 내 아이가 이렇게 영어 영상을 잘 보고 있구나, 감사합니다를 속으로 외치시고요.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그 장르가 사실은 영화여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영화라 할지라도 주인공의 이름, 큰 동작들, 큰 스토리 정도는 아이가 캐치를 하면서 보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또 질문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그렇게 이해도가 낮은 채로 영어 수준이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닌가요? 계속해서 빠른 부분이 나오면 그 빠른 부분은 계속해서 못 듣는 것이 아닌가요? 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지만 그건 아닙니다. 처음에는 이해도가 낮지만 그 낮은 이해도가 영어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등장인물의 이름들이나 그런 동작들, 동사들, 귀에 팍팍 꽂히는 그런 명칭들, 의미를 파악하기 쉬운 것들을 온 힘을 다해서 주의 집중력을 기울여서 그런 것들의 의미를 파악하기 시작해서 조금 이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많이 여유가 없어요. 아이도 영상을 볼 때 온 힘을 다해서 봐도 이해가 조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한 달 보고 2달 보고 영어 기초 블럭들이 머릿속에 조금씩 쌓이기 시작하면은 이제 영상에 나오는
그렇게 편하게 들리는 것들이 조금씩 생긴다라는 것이죠. 이때까지는 너무 말이 빨라서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런데 편하게 소리를 듣고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이 조금씩 생기는 바람에 여유가 생긴다라는 것이죠. 이때까지는 속도가 빨라서 못 들었는데 이제 이게 조금 알겠네. 그래서 이게 여기서 이 말을 했구나. 이게 이런 의미이지 않을까라는 여유가 생기면서 조금 더 많은 정보들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여유와 에너지가 생긴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정보가 단기 기억에 있다가 장기 기억으로 가면서 단기 기억이 더 많은 일을 순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원리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어 영상을 보면서 혹은 영어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이해도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처음 접하니까요. 그런데 자꾸 보면서 이 에피소드도 보고 저 에피소드도 보고 하면서 영어 지식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그 이해도가 서서히 올라가는 것입니다. 부모님께서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영상이니까 얼마나 이해하기가 좋아, 얼마나 스토리 파악하기가 좋아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팍팍팍 이해를 하고 그냥 처음 보면은 이렇게 찰떡같이 이해를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욕심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이해도가 낮은 상태에서 서서히 올라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그게 올바른 영어 습득 단계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를 요약하자면 아이가 영어 영상을 잘 보고 있다면 그냥 그대로 두십시오. 일단은 아이가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이고 영어를 아이가 활발하게 습득을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왜? 잘 보고 있잖아요. 의심하지 마세요. 잘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첫 번째 포인트에서 약간 반대되는 내용이긴 하는데요. 아이가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의심까지는 아니지만 한 번쯤은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세요.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아무리 봐도 정말 너무 빨라서 아이가 도저히 이해를 못할 것 같다라는 정말 강한 확신이나 그런 의심이 드실 때는 즉각적으로 아이에게 이거 이해했어? 이게 무슨 말이야? 공격적으로 아이에게 질문을 하시는 것보다는 밥 먹으면서 아주 일상적인 상황에서 이렇게 접근하시는 거죠. 아까 전에 아빠가 보니까 효린이가 그 보는 영상은 아빠는 전혀 이해를 못하겠더라고. 너무 말도 빠르고 어려워서 아빠는 잘 모르겠던데 효린이는 정말 재밌게 웃으면서 보더라고. 이렇게 빠져서 보던데 그거 무슨 내용이야? 아빠 너무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한두 번쯤 이렇게 물어보신다고 해서 또 큰 탈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어보시는 게 너무 잦아지거나 너무 이해도 확인을 매번 한다는 그런 느낌이 들면은 아이 입장에서는 왜 자꾸 물어보지? 그냥 영어 영상 보고 나 그냥 이렇게 재밌고 끝내고 싶은데 왜 자꾸 내용을 확인하는 거지? 나 이미 잘 알고 있는데 자꾸 귀찮게 하네. 너무 번거롭다. 영상만 보면 또 질문을 할 거 아니냐 이러면서 영상을 안 보게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넌지시 물어볼 때는 부모님께서 아이가 정말 이해를 못한다는 그런 어떤 증거나 강한 확신이 있을 때 그리고 물어보신다면 한 번 혹은 두 번 정도만 딱 물어보시고 아이가 본 영어 영상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부모님께 이야기를 들려준다면 이제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번 포인트에서 말씀드렸듯이 조금은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제 그 이해도는 서서히 올라갈 일만 남았습니다. 주의사항 제가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아이의 이해도를 확인하는 질문은 넌지시 아이가 부담스럽지 않는 수준에서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면 충분합니다. 아이가 조금이라도 부모님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려주신다면 그냥 두십시오. 아이는 잘 이해를 하고 있고요. 영어는 아이 머릿속에 잘 쌓여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99%의 정답은 제가 첫 번째 포인트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에서 모든 것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아이가 잘 보고 있다면 그대로 두시고요. 혹시나 아니라면은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는 넌지시 한번 물어보라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나머지 1% 세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 하면은 아이 수준에 맞는 영상을 한 번쯤 권해 볼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등산의 비유를 하자면 등산을 처음 하는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처음 올라가야 되는 산이 한라산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부모님이나 아이 입장에서는 생각하잖아요. 와, 한라산은 높은데 우리 남한에서 가장 높은 산인데 처음으로 아이가 등산을 하는데 과연 완주를 할 수 있을까? 완주를 못할 수도 있고요. 혹은 정상을 찍고 내려와서 완주를 한다고 할지라도 몸살을 앓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쩌면은 처음에 제가 읽어드린 그 사연 두 개처럼 차곡차곡 언덕쯤 되는 우리 동네에서 좀 낮은 앞산 같은 그런 산을 올라가면서 등산 경험을 좀 쌓은 다음에 그런 근육들을 좀 만든 다음에 한라산 등산을 한번 시도해보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일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이론적으로는요. 정말 이론적으로는 그러하죠. 아이가 더 쉬운 영상을 보고 그래서 이 영상에서 더 많은 것들을 찰떡같이 습득을 하고 그 다음 조금 더 빠른 조금 더 풍성한 영상을 보고 그런데 그게 현실에서는 잘 안 됩니다. 아이는 컨텐츠에 말 그대로 조금 더 끌리는 법입니다. 아이가 영상을 재밌게 보려면 그 컨텐츠가 맞아야 됩니다. 너무 시시하고 너무 유치하고 아이의 코드에 맞지 않는 그렇지만 이해가 잘 된다고 해서 재미를 느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잘 보는 영상이 있다면,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영어가 많이 빠르다면은 아이에게 권하는 정도는 부모님께서 해보실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효린아, 네가 지금 보는 영상은 재밌기는 한데 너무 말이 빨라서 네가 이해를 조금 덜 할 수도 있는 거야. 어쩌면 비슷한 종류의 이런 영상을 한번 보는 게 어떨까? 이 영상도 아빠가 미리 한번 봤는데 너무 재밌던데 이 영상을 보면 네가 더 알아듣는 게 훨씬 더 많을 거야 라고 한 번쯤 이렇게 권할 수는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포인트는 절대 강요하지 마시라는 것. 그냥 권해보는 정도, 큰 기대 없이 이런 게 있으니까 이런 게 조금 더 이해가 많이 되니까 네가 한번 시도는 해보는 거 어때 정도로 접근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큰 기대를 하지 마시고요. 그냥 한번 권해보시고 아이가 안 보면 그냥 그만인 것입니다. 이렇게 아이의 수준이 맞지 않아 보이는 빠른 영상과 그리고 아이의 수준에 맞는 영상을 강제해서 무조건 병행하게 하는 것은 아이의 영어 감정을 해치는 일이고 결국은 영어 영상을 밀어낼 수도 있고 등을 돌릴 수도 있는 일입니다. 아이가 좋아하는 영상이 아이의 수준보다 좀 높다 할지라도 아이가 꽂혀 있다면 기본적으로 그대로 두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경험 그리고 EBS 김지원 선생님의 경험을 동시에 종합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 디즈니 영화들을 아주 많이 봤습니다. 특히 많이 봤던 게 라이언 킹이나 뷰티 앤 더 비스트, 미녀와 야수 이런 것들을 엄청 많이 봤습니다. 한두 번 본 게 아니고요. 거의 수십 번씩 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어릴 때 영상의 난이도를 차곡차곡 쌓아서 올라간 게 아니라 바로 처음 접할 때 그렇게 영화를 봤었거든요.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이해가 많이 안 되었겠지만 제가 그런 영화를 보면서 이해가 전혀 안 돼서 밀어냈던 그런 경험은 없습니다. 영어 노출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심바라든가 라이언이라든가 혹은 제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최소한의 그런 영어 정보들을 처리를 하였고 여러 번 다른 영화들이나 그 똑같은 영화들을 보면서 영어 능력이 서서히 올라갔던 그런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EBS에서 근무하시는 김지원 선생님도 제가 이제 방금 말씀드린 저의 경험들을 동일하게 하셨는 그 영상이 있습니다. 상단에 카드를 걸어 놓을 테니까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고 오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모국어인 우리말을 놔두고 영어 영상을 잘 본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시고 아이에게 마음껏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가 이해를 못하는 것 같지만 아이는 언어의 마술사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영어 문장을 통으로 몸으로 그냥 받아들이고 시간은 좀 걸릴 수도 있지만 찰떡같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바로바로 티가 안 나서 그렇지 머릿속에서는 정말 활발하게 습득을 하고 있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추가적으로 제 인스타그램에 가셔서 프로필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제가 추천해드리는 양질의 유튜브 채널들 62개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5개를 추가했습니다. 가서 한번 차례대로 한번 보시면서 아이와 함께 앉아서 하나하나씩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재밌겠네. 이거는 조금 어렵겠다. 이거는 좀 볼만하겠는데 네가 이거 보면 정말 좋아하겠는데 이런 대화를 나눠보시면서 실제로 한번 보시면 아이도 이거 재밌다 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는 있습니다. 62개 중에 하나 없겠습니까?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효린파파였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해두시면 영어 노출 환경 조성에 대한 좋은 영상들을 놓치지 않고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기 바라며 효린파파는 오늘도 달립니다. 바이바이.